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뒤탈 없이 화내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모리세 시게토모 지음, 이지연 옮김, RH 코리아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분노를 날려버리고 활력을 되찾는 42가지 법칙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화를 내야 할지 참아야 할지 고민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에겐 분명 화가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매운 음식으로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을 부정하지 않는 화법이 있습니다. 10인 10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이는 당연한 일이기에 이 세상은 다양한 것이 서로 어우러져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라며 자기 뜻을 굽히지 않으면 반드시 화를 초래하거나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나는 틀리다라는 생각은 자기 부정, 자기 상실로 치달을 수 있으니 이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과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의견 등이 다를 때 어떻게 하면 화내지 않고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자신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했군요. 이 말은 상대방을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인정할 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지고 싶지 않다 또는 상대방보다 우위에 서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벽을 치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자신의 우위성을 과시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상대방과 대등해지려면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경의를 표하고 인정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티귿을 디귿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변화가 찾아옵니다. 옛말에 아 다르고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점 하나 차이로 서로 오해하거나 화가 나서 다툼으로 번지는 일이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그 예가 바로 틀리다와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서로 다른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르다라는 말로 다툼이나 소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르다가 틀리다가 되면 바뀌게 됩니다. 그 사람은 틀리다가 되면 상대방을 고치고 바꾸고 싶고 상대방이 바뀌지 않으면 화가 나서 결국 다툼으로 번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를 다르다라고 바라보면 상대방의 방식도 나름 옳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이내 화는 사그라집니다. 틀린 것을 고친다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자라고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자는 자신에게 싸우지 않는다라고 다 이릅니다. 부자는 싸우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부유한 사람은 상대방을 멸시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몰아세우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 인과응보입니다. 자신이 남에게 베푼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반드시 돌아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일단 자신이 먼저 타인에게 행복을 나눠주어야 합니다. 부유해지고 싶다면 일단 자신이 먼저 타인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다만 행복도 금전적인 부유함도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만큼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설령 돌아온다고 해도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양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인과응보를 숙지하고 행동합니다. 싫은 사람에게 쓰는 시간은 아깝습니다. 타인에 대한 험담, 소위 말하는 뒷담화는 싫어하는 사람을 떠올리는 행동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이런 행동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일은 하기 싫어도 완수하면 돈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싫은 사람은 머리 아프게 생각해봤자 돈은커녕 아무것도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분해서 잠이 안 온다라며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때 상대방은 오히려 새근새근 잠만 잘 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밥알조차 목구멍으로 잘 안 넘어간다라며 자신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때 상대방은 맛있는 음식을 기분 좋게 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놀아나는 꼴이 된 것입니다. 이럴 때는 사고의 전환으로 소중한 일에 시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자신도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소실적 분노란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사라지거나 소중한 사람을 멀리 떠나보내거나 애인과 이별했을 때 생기는 분노입니다. 사라진 물건의 가치나 존재가 크면 클수록 그로 인한 슬픔과 분노의 감정은 더욱 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픈 어미가 현자인 부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부처님,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되돌릴 수 있는 약을, 제발 그 약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신다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어미의 간청에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다. 그렇다면 양귀비 씨앗을 찾아오거라. 단 조건이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 마당에 핀 양귀비의 씨앗이어야 한다. 이에 어미는 여러 집을 돌며 마당에 양귀비가 피어 있는지 가족 중에 누군가 죽은 사람은 없는지 묻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양귀비가 피어 있는 집을 애써 찾았어도 지난달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작년에 자식을 잃었습니다. 라며 가족 중 누군가를 떠나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 수십 채를 돌던 어느 날 어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과 분노는 나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구나. 모두가 저마다 각자의 슬픔과 분노를 품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날 이후 어미는 자식을 볕이 잘 드는 곳에 묻고 부처님을 찾아가 저와 같은 슬픔과 분노, 고통을 가진 부모에게 힘이 되어 주고 싶습니다. 라며 출가했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잃어버리고 나서 소중함을 깨닫기 전에 후회와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평소에 주변 사람과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후회나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소중한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너무 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저 사람이 하는 변명은 듣고 있으면 화가 난다 하거나 저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짜증난다라고 느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거나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타인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당신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비례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수용이 가능하면 타자 수용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약속에 지각한 자신의 실수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지각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고 이런 자신이 싫다라며 자기 부정을 하는 사람은
타인도 동일하게 부정합니다. 분노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개 그 원인은 자기 안에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치졸함이나 과거에 받았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나 실패, 과오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해방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인정하는 일이며 상대방과 보다 나은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자기 수용이 가능하면 인간관계가 편해집니다. 미래의 선택권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기분 나쁜 말을 듣고 화를 낼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신이 주신 메시지일지도 모른다라며 자신을 개선할 기회로 삼을 것인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가령 요즘 살쪘어 라는 말을 듣고 다이어트에 도전하거나 돈도 없어 라는 말을 듣고 직업과 수입을 다시 검토해 보거나 30이 넘었는데 혼자라니 외롭지 않아 라는 말을 듣고 좋은 남자나 여자를 진심으로 찾아보는 등의 선택권은 항상 자신에게 있습니다. 분노의 에너지를 발판으로 삼으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신이 인간에게 분노라는 감정을 준 이유는 힘든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에 굴하지 않고 현재를 이상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짜증나거나 화나는 일이 있다면 개선의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과거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분노를 감사로 바꾸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바로 큰 행복을 손에 넣는 등 크게 성공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되갚아 줄 테다, 어디 두고 보자 등의 심한 분노에서 시작한 일이라도 잘 풀려서 큰 행복과 큰 성공을 손에 넣으면 이내 분노의 감정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 상대방에게 되돌아보니 이런 행복, 이런 성공을 누리는 것도 그 사람 덕분이다라며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애인에게 차였을 때 당장은 속상하고 화가 나고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훗날 영화 배우처럼 멋진 애인이 생기면 분노의 감정은 이내 사라지고 오히려 차인 것에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데 물론 과거에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 견해는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것을 계기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싫은 일이 좋은 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시나리오는 지금부터 얼마든지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괴롭고 힘든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비극은 계속되지만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즉 견해와 행동을 바꾸면 희극이 되고 사랑과 감동의 대역전극도 가능합니다. 괴롭고 힘든 일뿐이라 어두컴컴했던 인생도 견해와 행동을 바꾸면 행복과 사랑으로 넘치는 밝은 인생으로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견해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지금을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이 행복하면 과거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싫은 과거의 해석은 언제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분노와 화의 감정을 직시하고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책 뒤탈 없이 화내는 법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분노 대신 멋진 성공으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